견학생 TV. 안녕하세요. 견학생TV의 엘군입니다. 오늘은 저의 반려견인 엠비와 해치가 같이 영상에 출연을 하게 됐네요. 네, 오늘은 색다르게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얘네들을 좀 데리고 와봤어요. 요놈이 해치, 요놈이 엠비.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산책이 좀 한낮에는 좀 힘든 그런 계절이 점점 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녀석들도 좀 사무실에서 시원하게 좀 쉬라고 좀 데리고 와봤어요. 집에서도 뭐 물론 시원하게 잘 쉬지만 그래도 또 저랑 같이 다니는 걸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특별 게스트식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가요. 얼마 전에 조금 별로 듣기 싫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 대한 안티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자신이 키우는 자기 반려견에게 보호자가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만약에 일어난다고 해도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선뜻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일들이긴 하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분들이 자기 개가 조금 무서워서 막 입질하고 막 뭘 먹고 있을 때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고,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개도 밥 먹을 땐 안 건드린다고. 그거는 말 그대로 남의 개예요. 남의 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개가 아닌 다른 사람들 개. 다른 사람들 개는 당연히 낯선이가 와가지고 자기 밖으로 건드리면은 경계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내 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과 강아지에 대한 서열에 대해서 조금 무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매우 위험해요. 뭐 조그만 소형견을 키우는 그런 보호자님들 중에는 뭐 얘가 물어봤자, 뭐 얘가 뭐 까불어봤자 그냥 귀여우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가정을 꾸리실 수도 있고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고 아내분이 또 개를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남편분이 개를 무서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근데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쁜이가 괜찮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에는 문제가 너무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파양입니다. 파양. 정말 그냥 파양에 바로 그냥 직결타로 날아가는 그런 문제예요. 왜냐? 내 가족을 공격한다는 말인 거죠. 나를 공격하고 내 개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절대로. 자, 제일 문제가 되는 첫 번째가요. 모든 보호자분들이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반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흔히 하고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개를 의인화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의인화해요. 사람처럼.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예요. 제가 그렇다고 개는 개니까 넌 개처럼 살아 이러지 않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합니다. 하지만 개는 개예요. 개랑 사람이 다퉜대요. 뭐 좀 개가 으르렁 거렸어요. 근데 개랑 제가 화해를 하면은 뭐 다시 친해지나요? 개와 사람은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는 복종, 사람은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슨 뭐 사지로 밀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막 너 저쪽 막 총알이 막 날라오는 전쟁터로 뛰어가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올바르게 안전하게 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람의 할 일이에요. 개를 사랑하는 방식을 개는 개답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같은 침대에서 웬만하면 주무시지 않는 게 좋아요. 같은 침대에서 동침을 하면 아이들이 생각할 땐 같이 먹고 자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서열의 체계가 약간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 첫 번째가 같이 동침하는 겁니다. 동침하는 거를 일단은 제재를 해주세요. 침대에 올라와서 잔다든가 한 이불을 덮고 잔다든가 내 베개 머리맡에서 잔다든가 이런 행동들 못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곳에서 자고 먹고 쉬고, 사람은 사람이 쉬는 침대 같은 공간에서 쉬고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을 해야죠. 그리고 서열을 정리하게 되면 복종이라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인데 이게 서열을 정리하면 복종이라는 건 자연스러워집니다. 왜냐? 서열은 복종이에요. 서열이 높은 자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도 지어지고 뭔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죠. 서열의 높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군대라든가 아니면 회사라든가 직급 체계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서열이 높은 사람이 진두지휘를 하죠. 물론 그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또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들은 사람과의 서열을 따지기는 해야 돼요. 왜 개들하고 사람의 서열이 왜 중요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개들과 사람의 서열이 왜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유는 굉장히 매우 간단해요. 이유는 개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할 때라든가 뭔가 통제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서열을 그냥 내가 뭐 얘랑 걔랑 내가 무슨 서열을 따져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집에서 오냐 이쁘게 그렇게만 키우다 보면 손님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말도 안 되게 짖을 거고요. 밖에 산책을 데리고 나갔을 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할 거고요. 저의 통제 따위는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아마 무조건 얘를 안아서 막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막 뭐 조그만 애들은 그래도 안아서라도 갈 수 있죠. 근데 이런 애들 안아서 뭐 100m라도 가기 쉽겠어요? 힘들죠. 그런 서열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서열을 정리하면은 자연스럽게 복종을 하게 되고요. 그 서열을 복종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순해지고 착해져요. 그리고 감히 사람에게 대들 수 있는 그런 무모한 모험을 하려고 도전하지 않죠. 왜냐? 사람과 개들은 일단 시선의 높이가 달라요. 개들은 항상 사람을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정말 큰 개들도.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면 성인이라면 개들은 무조건 이렇게 위로 올려다 봐야 돼요. 자기보다 높고 위치가 더 덩치가 크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열 같은 거를 개들은 사람한테는 웬만해서는 지네들이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느냐, 너무 오냐오냐 하고 그 아이의 의견을 너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산책할 때도 얘가 맡고 싶은 냄새 다 맡게 해주고 얘가 가고 싶다는데 다 가주고 그래 알았어 뭐 응가 말이야 기다려주고 뭐 밥 먹을 때도 뭐 기다려 뭐 이런 거 없죠. 그냥 뭐 밥 주면은 그냥 먹고 뭐 자율배식 하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가고 싶은 찡찡거리면 또 나가주고 부족함이 없어요. 애들이 그렇게 되면 사람의 통제를 따를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자기보다 서열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들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죠. 독립적으로 딱 혼자서 외톨이 사냥을 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늑대과의 애들은 무리 사냥을 해요. 리더를 중심으로 사냥감을 포착해서 한 번에 일제히 공격을 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그런 사냥감들도 사냥에 성공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무리에서 서열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순놈과 순놈이. 근데 그 중에 서열에서 지는 애는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제가 얘네들이랑 뭐 서열 싸움 한다고 해서 제가 이겼으니까 너네 집 나가 이러지 않죠. 제가 서열 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 얘네들이 전부 다 평화로워요. 자기들끼리의 서열 싸움이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서열의 최고 정점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호자가 최고 정점이니까 자기들끼리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혹시 뭐 행여나 가끔 가다가 먹을 거 하나 때문에 투닥투닥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야! 한마디만 딱 하면 서열이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애들 바로 멈춰요. 근데 서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애들끼리 합사가 힘들고 막 어려워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기고만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와 사람의 관계에는 어떤 의리라든가 뭐 금전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죠. 그저 사랑과 복종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복종. 제가 오늘 영상 촬영하는 게 약간은 좀 평소보다 조금 더 격앙된 말투로 이렇게 좀 촬영을 하게 된 이유가요. 개가 사람을 분달하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어떤 특수한 목적견들, 경찰견, 군견, 가드견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격 훈련을 따로 받아요. 사람을 공격하는. 하지만 목을 공격해야 되고 막 치명적인 막 어디 급소로 공격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곳을 공격하게끔 그런 훈련들을 받아요.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그런 훈련을 받질 않죠. 근데 왜 이렇게 싸나워져요 점점? 서열 정리입니다. 서열 정리. 주인한테는 아무리 꼬리를 흔들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막 왕왕거리고 막 싸납게 군다? 주인이 제재를 해줘야죠. 보호자분들이 제재를 해야 됩니다.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어디 사람한테 짖어요. 어디 사람을 물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을 향해 경계심까지는 그래도 뭐 개인 사유지에 외부인이 침입한다면 걔들이 짓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보호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되면서 막 짖고 막 난리를 치는 막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통제를 해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냥 안 돼 막 몸으로 막으려고 그러고 뭐 하지마 아니에요. 빡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그런 부분들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처음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꼭 하고 개를 키우시길 바래요. 긴 시간이잖아요. 개를 키운다는 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개도 사람과의 서열 같은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개를 키워야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평생 동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개들이랑 처음에 불과 몇 개월일 수도 있고 1년 남짓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의 노력만 해주면 얘네들이 감히 대항하려고 못해요. 평생 동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 됩니다. 개들이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통 뒤지는 걸 그냥 두실 거예요? 아니죠. 뺏어야죠. 못하게 하고 막아야 돼요. 근데 걔가 으르렁거리고 막 물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뺏어. 말도 안 되죠. 막 전기선을 막 잘근잘근 물고 있어요.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재밌어 으르렁하니까 못 뺏어. 말이 안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서열 같은 것에서 나옵니다. 다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집에서 자연스럽게 서열 정리를 하는 방법. 그렇다고 뭐 갑자기 잘 있는 애를 막 혼낼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좀 서열 정리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아까 전에 뭐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동침하지 마시고 같은 침대에서 자면 안 돼요. 걔가 쉴 수 있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찡찡거리고 올라오고 싶다고 막 해도 안 돼요.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서열 정리가 완벽히 돼서 얘네들이 감히 나한테 뭐 얘네들이 먹고 있는 걸 마음껏 뺏을 수 있고 짓거나 안 되는 행동을 해서 안 돼! 라고 했을 때 제재가 되고 이럴 때는 한 번씩 올려서 이뻐해주고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사람 가족들이 아니면 혼자서라도 밥을 먹을 때 식사들을 하시죠, 집에서. 그러면은 개들이 옆에 와가지고 그걸 먹고 싶어서 난리가 나요. 어떤 개들은 막 식탁 위로 뛰어 올라와가지고 막 위에 있는 걸 막 집어 먹고 막 안 돼 막 난리가 나. 치킨 시켜다가 놔뒀는데 막 닭다리 물고 튀고 막 이러죠. 정말 생각도 하기 싫다. 아이들은 사람이 밥 먹을 때는 근처에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있을 땐 자기네 우두머리들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들은 사람은 무조건 우두머리예요. 그게 저를 제외한 저의 아내일 수도 있고 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네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정인 한 명만 자기네보다 우위에 있다.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갔어요. 제가 얘네들의 우두머리인데. 근데 나머지 와이프라든가 제 아들이라든가 얘네들은 얘네들이 무시해. 그래가지고 막 제가 없으면 통제가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없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한테는 감히 대항하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나 이런 거에 욕심을 내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땐 뭐 치킨을 드시던 뭐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걸 혹시 먹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지 마세요. 그냥 옆에다 모아놓으세요. 주고 싶은 만큼은. 옆에다 모아놓으시고 다 드시고 다 치우고 자리를 이동해서 그때 하나씩 주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와가지고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그냥 측은한 마음에 한 번씩 주시다 보면 그게 버릇이 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우리와 동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걔들은 측은하고 귀여워서 준다라는 개념을 몰라요. 그냥 자기네들도 그걸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주면. 그런 부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서열을 잡을 때 제한 배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자율 배식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자율 배식을 많이들 하시는데 모든 교육이나 훈련을 하는 그런 기관에는 자율 배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제한 배식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2번 주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딱 시간을 정해서 2번을 주셔야 돼요. 자율 배식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이유냐면 애들이 배고플까봐 뭐 자기가 뭐 집을 비웠을 때 애들이 배고파서 막 그럴까봐 그냥 좀 자유롭게 먹으라고 놔둬요. 막 이렇게들 하시는데
한 1년 정도는 교육을 하는 기간 정도, 뭐 1년까지 아니어도 돼요. 한 몇 개월이라도 웬만하면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세요. 아이들을 입양해서 데리고 왔다면 그런 부분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죠. 평생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애들이 혼자 있는 시간, 뭐 피치 못할 사정에 뭐 일이 너무 바쁘고 막 이래서 애들이 계속 혼자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개를 키우시면 안 되기는 해요. 왜냐? 맨날 그렇게 방치를 하다 보면은 어떤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힘들기만 해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이 아이가 막 반겨주고 이뻐해주고 막 이런 사랑을, 그리고 외롭지 않고 이런 거를 생각하고 키우시는데 실제로 집에 와보면 전부 다 막 어질러져 있고 그걸 치우느라 힘들고 계속 이런 거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아이들을 입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밥을 주는 것도 제한 배식으로 주셔야 됩니다. 제한 배식을 줘야 아이들이 내가 밥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요. 거의 뭐 하나님이죠. 그죠? 전지전능한 신과 다름없습니다. 밥도 줘, 물도 줘, 놀아도 줘, 이뻐해 줘. 전지전능하죠 아주. 근데 얘네들이 봤을 때 저희들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는 해요. 걔들보다 수명이 훨씬 길잖아요. 사람이 잘 늙지도 않죠. 밥 같은 것도 막 저 사람은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하니까 전지전능하잖아요. 막 차 같은 거 막 끌고 막 엄청 쌩쌩 달려다니고 막. 그런 전지전능한 신이 귀찮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그냥 자율배식, 뭐 자동급식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자동급식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 밥을 내가 줘야지. 무슨 기계가, 그거 귀찮으면 걔 키우면 안 돼요. 그 정도가 귀찮다고 하면. 자율급식기를 왜 씁니까? 내가 줘야지.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모든 장난감이든 먹을 거든 사람이 쉽게 뺏을 수 있어야 돼요. 일부러라도 어릴 때부터 뭘 먹고 뭘 가지고 놀고 할 때 많이 만져주세요. 손에다가도 많이 먹여주시고 많이 이뻐해주세요. 어릴 때. 그래서 네 물건을 내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게 좋아요. 근데 애들이 맨날 배가 부른 상태고 뭐 장난감이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러면은 제가 뭐 굳이 이걸 주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아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줌으로써 재밌게 놀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를 우러러보게 만들기는 그런 조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서열 정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서열 정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물리셨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만약에 얘네들이 저에게 뭐 감히 대항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뭐 뒤지게 혼내서 막 엄청 막 얘를 막 탁달하고 막 혼내가지고 서열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을 거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얘네들한테는 아,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구나라고 느껴요. 그리고 먹을 거 줄 때도 그냥 주지 말고 기다려, 앉아, 뭔가 명령어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런 걸 올바르게 했을 때 밥도 주고 보상도 주고 이뻐해 주고. 자, 너무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이 몰라서 그래요. 조금만 공부하시고 노력하셔가지고 좀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그런 반려견을 키우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동안 행복할 수 있잖아요. 자네.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어쨌든 오늘은 그 서열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셔가지고 올바른 반려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는 견학생TV의 엘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